이번 강의에서는 날짜를 계산할 수 있는 캘린더 클래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캘린더 클래스는 calendar.getInstance를 이용해서 현재 날짜가 저장되어 있는 캘린더 타입의 인스턴스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now에는 지금 현재 연월일 시분초 현재 날짜가 저장되어 있는 인스턴스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ow.get 메소드를 이용해서 calendar.year를 입력해주면 오늘 날짜의 연도만 리턴을 합니다.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2023년만 출력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 캘린더 클래스가 상당히 예전에 만들어진 클래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수들을 enum을 사용을 하지 않고 int 타입의 final static 상수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enum을 사용하는 게 더 좋겠지만 enum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찬가지 now.get 메소드의 calendar.month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월이 반환이 됩니다. 근데 이 월이 1에서 12까지를 반환하는 게 아니고 0에서 11까지를 반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을 더해줘야지 실질적인 월을 리턴 받을 수 있습니다. 출력을 해보시면 지금 5월달이기 때문에 4가 반환이 되고 4 더하기 1 해서 month를 출력해보면 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번에는 now.get 해서 calendar.date를 입력을 하면 오늘 날짜, 오늘 1을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을 출력을 해보면 24일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calendar.hour는 현재 몇 시인지를 12시간제로 리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간이 오후 4시죠. 그러니까 4를 리턴을 해서 출력을 해보면 4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alendar.hourofday를 입력을 하면 24시간제로 현재 시간을 반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이 반환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calendar.minute 하면 현재 분이 반환이 되고 47분 반환이 됐죠. 그리고 calendar.second 하면 초가 반환이 됩니다. 그리고 calendar.millisecond 하면 밀리세컨드가 1000분의 1초죠. 그러니까 1000분의 1초가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697ms가 출력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calendar.ampm을 입력을 하면 현재 시간이 am인지 pm인지를 오전인지 오후인지를 리턴을 합니다. 이때 오전이면 0을 반환하고 오후면 1을 반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망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 AM, PM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0과 같다면 AM을 출력하고 0과 같지 않다면 PM을 출력하게끔 조건식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str AM, PM에는 PM이 저장되어 있겠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시면 PM 그리고 아까 반환됐던 AM, PM의 값은 1이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일요일부터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까지 저장되어 있는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자바에서는 calendar.dayofweek이라고 하면 각 요일을 숫자로 반환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1이 되고 토요일은 7이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이렇게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숫자로 반환하는 상수가 calendar.dayofweek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1, 2, 3, 4 수요일은 4죠. 4가 반환이 됩니다. 그러면 해당 배열에서 인덱스 4에 위치한 값은 0, 1, 2, 3, 4니까 수요일, 수가 반환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 배열에서 인덱스 4에 저장되어 있는 수가 출력이 돼서 보시면 4, 수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다 입력을 받았던 저장해뒀던 year, month, day, hour, 12, 그리고 minute, second, millisecond, 그리고 AM, PM, 그리고 요일까지 지금 출력을 쭉 다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캘린더 클래스는 날짜를 연산하기 위한 하루 더 한다든지 한 달 이전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날짜를 연산하기 위한 클래스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를 출력하는 부분은 지원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메소드나 뭐 어떤 상수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체 연월일 시분초를 출력하는 게 좀 힘든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 강의에 배우게 될 데이트 클래스가 현재 날짜를 여러 방식으로 출력할 수 있게끔 해주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캘린더는 시간을 연산하기 위한 클래스, 그러니까 시간을 계산하기 위한 클래스고 데이트 클래스는 시간을 출력하기 위한 클래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출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담고 있는 클래스가 데이트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calendar.getInstance로 시간을 얻어왔습니다. 그러면 스타트에는 현재 시간이 저장되어 있겠죠. 정확하게는 현재 시간을 담고 있는 캘린더 인스턴스를 갖고 있습니다. end도 마찬가지 현재 시간을 담고 있는 캘린더 인스턴스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nd.set으로 이 시간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 월, 일, 시, 분, 초를 입력해서 현재 시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30년 월은 0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그럼 9라고 적었으면 이게 10월이 되는 겁니다. 2030년 10월 7일 0시 0분
0초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start.getTime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이 getTime 메소드는 데이트 클래스 타입의 인스턴스를 반환합니다. 결국 스타트에 저장되어 있는 시간을 데이트 타입으로 변환해서 리턴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캘린더 클래스보다 데이트 클래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getTime 메소드를 이용해서 캘린더를 데이트형으로 바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반환을 하고 그 데이트를 println에 그대로 입력을 하면 데이트에 있는 toString이 호출이 되면서 현재 시간 정보가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수요일 5월 24일 4시 47분 33초 2023년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end는 시간을 우리가 set 메소드를 이용해서 수정을 했었죠. 그 수정된 캘린더의 인스턴스를 데이트로 바꿔서 다시 println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니까 월요일 10월 7일 0시 0분 0초 2030년이라고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까 9라고 입력했지만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9라고 입력을 하면 10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이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차이를 계산할 때는 보통 해당 시간을 밀리세컨드로 바꿉니다. 밀리세컨드로 바꿔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년월일 시분초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가지고 오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end의 시간을 밀리세컨드로 반환을 받습니다. 근데 이때 밀리세컨드라는 것은 이 1970년도부터 이 end에 저장되어 있는 시간까지 흘러는 시간을 밀리세컨드로 반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떤 밀리세컨드를 가져온다는 것은 항상 1970년도부터 지금까지의 흘러온 시간을 몇 년 몇 개월 걸렸다고 이렇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밀리세컨드로 반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nd에 저장되어 있는 시간을 1970년부터 지금까지 흘렀는 밀리세컨드로 반환을 받고 또 start에 저장되어 있는 시간을 밀리세컨드로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end에서 start에 밀리세컨드를 빼면 둘 간에 몇 밀리세컨드의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difference 밀리세컨드에 저장을 했습니다. diff 밀리에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1000을 나누면 밀리세컨드가 1000분의 1초라고 했으니까 1000을 나누면 이제 몇 밀리세컨드 차이 나는 게 아니고 몇 초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diff 세컨드에 저장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 이제 몇 초 차이가 나는지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difference 밀리세컨드에서 1000에 60을 곱한 값을 나눕니다. 그러면 1000이 초고 60을 곱하면 60초니까 결국 1분이 되겠죠. 분 단위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몇 분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몇 분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초에 60을 곱하고 그러면 몇 분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죠. 여기서 또 곱하기 60을 했으니까 시간이 됩니다.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이제 몇 시간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몇 시간 차이가 나는지도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다가 24를 곱하면 며칠이 되겠죠. 1로 나눴기 때문에 며칠 차이가 나는지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며칠에서 365일을 곱했기 때문에 몇 년 차이가 나는지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때 이걸 전부 곱하면 int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연산된 결과가 롱타입이 되게 하려면 이 중에 하나라도 롱타입의 리터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365를 롱타입의 리터럴로 입력을 해서 int의 범위가 벗어나도 상관없게끔 지금 롱타입으로 바꾼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difference milliseconds에서 1000 곱하기 60 곱하기 60 곱하기 24를 나눈 그 값이면 이제 며칠이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며칠이 차이 나는지를 저장하고 있는 difference day에서 365를 나눈 나머지라고 하면 몇 년 차이가 나고 나머지 며칠이 더 남았다, 며칠이 더 차이가 난다 라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또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calendar.getInstance를 이용해서 오늘 날짜를 다시 입력을 받았습니다. today.getTime이라고 하면 데이트 타입으로 또 형변환이 되겠죠. 그 다음에 toString으로 호출을 하면 현재 시간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트 클래스에 toString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서 현재 시간을 문자열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rintln을 이용해서 지금 출력을 했습니다. 출력을 하니까 지금 수요일 5월 24일 이렇게 현재 시간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더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일로 만들기 위해서는 today.add 메소드를 이용해서 calendar.date라고 적고 두 번째 아규먼트로 1을 입력하면 오늘 날짜에서 하루를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today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출력을 해보면 24일이 아니라 25일 하루가 더해진 것을 볼 수 있죠. 하루 이전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1을 빼려면 빼는 메소드가 따로 있지 않고 add 메소드를 이용해서 -1을 입력해주면 하루 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출력을 해보면 다시 24일로 돌아간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또 set 메소드를 이용하면 calendar.date, 그러니까 1을 22일로 설정하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날짜가 월요일 5월 22일로 지금 설정된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캘린더 클래스는 시간 차이라든지 어떤 시간을 더한다든지 시간을 계산하는 메소드나 상수들이 저장되어 있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캘린더 클래스를 배워봤습니다. 지금 이 캘린더 클래스나 데이트 클래스는 상당히 예전에 만들어진 클래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할 때 예전에 만들어져 있는 코드들을 보면 이 클래스를 사용해서 날짜 계산을 하고 있는 그런 소스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캘린더나 데이트 클래스보다 로컬 데이트 타임 이런 java.time 패키지에 있는 새롭게 만들어진 시간 클래스를 주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로컬 데이트를 배우기 전에 기존에 사용했던 캘린더와 데이트가 어떤 식으로 돌아갔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데이트 클래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